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산에 와 있습니다. 해발이 대략 한 500고지 가까이 돼 있는 그런 산인데요. 여기는 별다른 특징이 안 보이죠. 네, 그런 높은 산에 와 있는데 벌써 이제 명절이네요. 아, 몇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생을 하셨는데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올해는 좀 코로나 문제가 잘 조속히 해결이 돼서 그로 인해서 걱정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그리고 꾸준히 시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지역에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봤다는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찾으러 다녔어요. 대략 한 지금 몇 년째죠? 몇 년째인데 실제로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보령에도 위치상으로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략 내륙에서는 한 1000m, 500에서 1000고지 그 사이에서 주로 많이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이제 500고지가 넘는 곳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잘 발달한 지역이 있어서 매년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견이 되지 않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뒤져봤는데요.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 소나무에 붙는 그 밑둥에 주로 붙는 그 벽돌빛 뿌리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죠. 그거는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없어서 제가 갖고 있던 거를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찾다 결국은 포기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버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나무 이 보이는 버섯이 이제 소나무 잔나비 버섯인데요. 이 약용버섯으로 최근에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것이 발견이 되고요. 원래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큰 거는 대략 한 50여 cm까지 크는 거기 때문에 다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섯이 또 이제 효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이들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섯을 약초하시는 분들이 강원도나 깊은 산, 소위 우리 천고지 이상 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채취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초창기 할 적에는 정말 큰 걸 봤어요. 뭐 50cm까지는 못 봤어도 한 40여 cm 정도로 굉장히 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소나무 버섯을, 이제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소개해 드리면, 잔나비 버섯과 이게 구멍장이 버섯목 잔나비 버섯과 잔나비 버섯 속에 이제 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이 반구형이고요. 그리고 혹 모양 이렇게 이제 혹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걸 걸쳐서 이제 반원형이 되고 둥근 산 모양으로 이 변화 과정을 걸칩니다. 우리가 이제 겉표면은 보면은 회흑색, 뭐 거의 검정에 가깝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 여기 좀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발견되는 게 이제 소나무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침엽수 사른 나무나 죽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주 발견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해 살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이게 이제 죽은 소나무에도 붙기는 하는데 산 소나무에도 붙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 약간 젓갈색을 띠죠. 그리고 아예 가장자리는 황백색을 띱니다. 이렇게 보면은 황백색을 띠고 있죠. 이렇게 둘레가. 그리고 이제 이게 단연생이다 보니까 자라는 그 나이테처럼 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살 자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한번 볼까요? 이제 뒷면을 좀 보면은 우리 자실 제 관공이 이게 자세히 보일라나요? 지금 색깔은 뒷면 색깔은 이렇습니다. 무슨 색깔이랄까요? 밝은 회색에 약간 갈색이 섞여 있는 화면상으로 과연 보일라나요? 아주 미세한 관공이 보이죠? 예, 이렇게 관공이 보입니다.
이 구멍장이 버섯 목으로 어디는 괄호 분류가 돼 있어요.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주 미세하게 이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확대하니까 보이니까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1mm 안에 한 꽤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죠. 약간 미로 형태로도 보이고, 자, 이런 형태로 광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붙는 형태는 이제 이렇게 소나무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소나무 버겁이 붙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붙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자,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좀 층을 이루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좀 더 색깔이 독특하죠. 더 진하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안에도 더 밝습니다. 자, 소나무 피가 그대로 붙어 있죠. 껍질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그 약용버섯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보통 효능은 뭐 항종양, 항산화, 항염증, 혈당 강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한방에서는 또 해열, 심장병이나 폐암에 도움이 된다 해서 아마 처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거를 뭐 천년영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소나무 잔나비 버섯에는 뭐 에텔 아세테이트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이제 버섯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 상황버섯에 들어있는 성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기관지나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잘 태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 증강에는 역시 아주 최고의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드시는 분들은 그 항염증이라 해서 우리 왜 염증 세포가 높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잘라 가지고 차처럼 우려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고요. 이거를 뭐 또 이렇게 어디서 중탕을 내려는 데서 내려다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파우치백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집에서 차처럼 우려 드시는데 이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한 60에서 70도로 우립니다. 한 6시간 정도 우리면 어느 정도 우려져요. 그렇게 해서 1차 우려서 드시고 한 40g이나 20에서 40g 정도 넣고 그리고 거기다 뭐 대추나 이런 걸로 좀 첨가를 해서 저온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고온으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온에서 파괴되는 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온으로 그러니까 저온이라 해서 찬물은 아니죠. 제가 60에서 70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고온은 이제 100도인데요. 이제 100도로 다시 재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응용을 합니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저희 지역에서 좀 발견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네요. 이게 좀 내륙에서는 제가 가서 봤어요. 네. 내륙에서 고산지대에서는 봤고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진 자료는 없는데 초창기에 제가 관심이 있을 때 돌아다녔을 때는 그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소개해 드렸고요. 명절 연휴가 길죠. 눈까지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길 조심하시고요.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